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 호치민의 운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새로 들어오신, 저번에 들어오신 신랑분하고 계약서 관계 좋고,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잘 되셨습니다. 잘 되셔가 어제 여성분 집에 가서도 별일 없었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됐고,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몇 가지 한국의 요즘 그 등록업체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도 드리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이제 사장님이 거래된 사항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그쪽에서 불만이 있으면 내한테 그 이제 통역한테 내한테 연락하라 그러니까 뭐 자기들하고 잘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체 뭐 할 말이 뭐 있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거는 뭐냐면 그 업체에서 이제 우리 이제 저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등록증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있는 뭐 대전에 업체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전이 알고 보면요, 거의 이동하기가 참 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경북에 있는 업체면 경북에 있는 신랑을 만나고 이랬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제결혼 사무실 위치가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KTX 타고 다니기 편한 데가 좋아요. 대전에 많은데. 대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게 마침 거기에 이제 저희 제에 대해서 안 좋은 악담을 퍼붓는 애가 그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계약을 하려면 이 계약서를 먼저 이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저는 금액이 뭐 비싸고 싸고는 뭐 그건 각자 그 회사의 능력이고 뭐 방식이니까. 근데 몇 가지 이제 저희들은 제가 26년을 그런 일을 하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가지만 물어보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사회멘트도 말씀드렸지만 1,500에 이제 다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교육비 기숙사비는 2달만 공부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달 공부해서 나머지 그럼 2달 만에 신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2달 만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6개월에서 7개월 길면 한 8개월도 걸리는데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이 있으려면 기숙사비를 또 내야 된대요. 그리고 기숙사비 교육비를 그 위에 들어가는 돈은 여기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지사장과 협의해서 현지 지사장한테 지출하는 걸로 되더라고요. 본사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게 하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돼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그 결혼식 비용. 그 사장님 만나신 분이 그분 처음 분이세요? 처음이세요. 그러면은 결혼식을 약혼식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결혼식을 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냥 3,000에서 4,000달러와 선에서 자기네들이 이게 신부한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무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3,000에서 4,000달러에 포함된 게 뭔데? 원래 그냥 결혼식 할 때 신부 측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3,000에서 4,000달러 정해놓는다. 근데 그 3,000에서 4,000달러는 게 그 회사도 3,000달러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셔요. 근데 거기 빈 게 너무 많아요. 예물은 없어요. 예물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식 반지 하나 주고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부가 예물을 요구하면요. 그건 또 이제 별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참금도 별도예요. 그러면요. 최소 6, 7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파혼당하고 다시 포항이나 경북 쪽에 이제 가까우니까 저도 한번 알아나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결혼 회사에 들어가는 분이 1,500. 뭐, 나머지 경비하고, 나중에 결혼식 때, 보통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500, 3,000이 다 돼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 뭐, 한 2,000만원까지 쓰는 사람도 있다. 근데 보통, 못 써도, 그러니까, 1,000만원 가까이 써야 된다. 그렇죠. 뭐, 1,000만 원이라 해봐야 지금 한 6,000불 정도 되는 거니까. 1,000만 원은 저도 그 정도는 쓰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 말은 그게, 그러면은 그 계약서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 또 하나 잠깐 죄송한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체에서 얘기하는 업체의 비용이 한 1,500에서 1,800이 보통이더라고요. 근데 왜 사장님은 저한테 이때 2,500 주셨다고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1,500 들고, 제가 거기 가서, 기숙사비하고 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원. 그 선물 비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혼식 할 때 신부 지참금, 신부 초에 그때 700달러 가고, 그 다음에 회사 기숙사비 2달 하고, 일시에 2달 얼마 주셨나요? 아무튼 다 합쳐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3,500달러, 4,000달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그 등록 업체들도 웃기는 게요. 저한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현자라는 회사를 가면 신랑을 호구를 잡아가지고 신랑들을 돈을 많이 쓰게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을 쓰게 하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신부 아이폰 사주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한대요. 사장님한테 제가 신부 아이폰 사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답으로 제가 사장님한테 신부가 과한 선물을 요구하면 그거나 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이패드를 사달란다거나 아니면 뭐 선물로 뭐를 요구한다던가 이러면 근데 대부분 그런 내용을 하면 신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 모르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저한테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왜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신부 집에 지참금 700달러 주셨다고 그랬죠. 700달러. 그걸 지참금이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교통비라고? 교통비죠. 교통비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줄 때는, 700이 아니고 1,700달러인가. 그러니까, 신부 측 지참금. 예. 그래가지고 보통- 내가, 나중에, 약혼식 끝나고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근데 왜냐하면 회사에 돈을 안 넣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예. 그래서, 혹시 부모님 지참금 받았나? 1,700달러인 거야. 1,700 아니면 1,800. 네. 받았나? 하니까. 아니, 하길래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신부 지참금 드렸어요? 하니까. 그게 이제 올 때 저희가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오는 비용, 그런 비용이고 조금 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나는 1,700달러를 다 넣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제가 회사들하고 일을 안 해요. 보통 보면 신랑들한테 옛날에는 200만 원을 200만 원이니까 옛날에는 거의 한 1,800불, 2,000불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환율이 좋았잖아요. 그럼 바꿔서 이거를 봉투에 넣어서 신부 부모님께 직접 드리라 그래요. 신랑 보고. 어떤 회사는 신부 부모님한테 직접 드리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가지고 있어요. 당신 이렇게 준 거 부모님 직접 준 거 아니냐. 근데 죄송하지만 많이 가서 200불에서 300불 가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근데 사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신부집에 주시는 거 저한테 몇 번 상의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장님한테 답으로 과하니까 주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만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사장님한테 지금도 그랬지만 신부한테 줄 돈, 신부 부모님한테 용돈 주신 것 저는 무슨 경기든 신랑이 신부집에 준 거 10원짜리 하나라도 저한테 넘으면 제가 2배로 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고 뭐 그 돈을 저한테 올 리도 없죠. 신부집에 용돈 준 걸 저 신부 성격이 그랬으면 아마 안 한다고 당장 난리가 났겠죠.
아니, 그런 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아요. 왜 신부집에 주는 결혼식 비용, 신부집에 주는 지참금을 왜 회사에다가 주냐고. 그거 자체가 지호가 손을 댄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맞아요. 왜 사장님은,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아이, 사장님, 1,500에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1,500에 지참금 빠지고, 거기서, 저 기숙사비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마 당신 아무리 못 들어가도 2,000원씩 2,500원 들어간다. 거기다가 결혼식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 3,000에서 3,500 들어간다. 제가 여기 그쪽 인근에 있는 업체도 왜 선택을 했냐면요. 요즘 SNS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알게도 안 물어봤어요. 어떤 회사는 베트남에 한 2,500 들어간다. 어떤 회사는 뭐 2,000 얼마 들어간다. 여기는 1,500 들어간다 하니까 가격이 일단 직접적으로 저렴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쪽 회사는 결혼식 비용까지 다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온리 그냥 가했구만. 제가 뭐 계속 진행을 했으면 돈도 많이 들었겠기 때문에 성격상 단락하는데 뭐 이거 왜 따지지도 뭐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제가 제일 그 회사가 나쁜 게, 저는 솔직하게 거기서도 2년자가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신당에 오면 돈이 막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들어간다. 계속 요구를 한다, 돈을. 제가 사장님도 요구한 적 아니, 있어요. 없죠.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그 업체가 더 사기꾼인 게, 내가 지금도 하나도 열받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 학원 다니는 여성분은 그냥 잠깐 1, 2초 얼굴 보고, 내가 나이 어린애 실어가지고, 아니요, 싫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해가지고, 그쪽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현지 가서 이제 맞서를 봐야겠다. 아니, 그 아가씨가 나이가 좀 어리가 간다. 근데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23살이라 그래가지고, 거절하기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을 못하게,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캐스트 그냥 한번 얼굴 볼 수 있냐 하니까, 제가 1월날 일이 있을 때, 그때 잠깐 가길래, 그냥, 다음에 볼게요. 이래 해가지고, 갔더니만, 담배 피고, 문신 입고. 그래, 저도 회사에 따진 게, 당신네들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여성이 이제 앞으로는 안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하고, 다시 제 맛을 보는데, 경비를 보니까 1,000만 원 들어가더라, 다시. 제 맛을 보는데, 나머지 호텔 비용, 모든 게 내가 이제 다 써야 되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또, 막 짜증나는 게, 저도 이제 나이 좀 있고, 저도 마음에 들어야지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그랬죠. 와, 아닌 여자들만 다 고생했습니다. 30명 봤는데,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30명 다 노 하니까, 오늘 그만 볼게요 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사장님, 눈을 낮춰놓는다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 뭐 한다고. 그래서 캐스터야. 아니, 내가 돈 3천, 4천만 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결혼하고 미쳤냐고. 아니, 뭐, 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뭐, 10명 중에 사장님 조건도 안 좋고, 10명 중에 8명, 9명은 사장님 오케이 해도 그쪽에서 싫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지. 열받아가지고 회사에 막 그냥 항의를 막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봤는데, 이번엔 더 못한 사람을 좀 하지. 그래, 제가 느끼기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라, 그냥. 그래가지고, 한 10명 만나, 와, 하도 죄송합니다, 하여 미안해가지고, 그날 이제 수업하려고, 사장님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하니까, 거기서 먼저 가더라니까. 그럼 환불해 줄까요? 황당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환불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1480개 갖는 거, 148만원 입고 갔다. 10%딱 돌려가요. 근데 그거는 그 업체, 제가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보통 이제 신랑들이 모르는 이제 국제결혼 그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알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차라리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제가 그러죠. 저한테 지금 만약에 사장님이 이 상태에서 이제 여성분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그때 뭐 카톡 저희들이 한 달 가까이 카톡 했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안 하신다 했으면 저희 회사에 낸 비용은 환불은 못 해드린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500이라는 돈은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 계신 분들은 환불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러죠. 500에서 막말로 해서요. 500에서 환불에다 50만 원 환불해드리면 돼요. 그걸 원하는 거냐 이거죠. 저는 돈 이거 환불 이런 게 뭐 쓴 거는 쓴 거니까 이게 아까운 게 아니고 하는 행동들이 내가 먼저 나 이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다 환불해달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환불해달라. 왜냐하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환불해주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어차피 신부가 내가 또 신부 때 가고 또 신부 올 때 되면 연기하면 저희들이 또 싸게 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내가 먼저 파혼할게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래도 충분히 조금이라도 이해되지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담배도 피고 매심도 있고 그러다가 여자 쪽에서 의심해가지고 파혼하게 됐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당했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또 시간 준비 날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먼저 또 파혼해줄게 환불해줄게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이제 보통의 국제결혼 업체들이 국내에 등록증을 만들어 놓은 업체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누구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 결혼이 파탄이 났는가. 그러니까 신부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파탄이 나면 어떤 회사는 뭐 전액 돌려준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이제 뭐 신부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파탄이 나면 뭐 이혼까지도 진행해 준다는 회사도 있어요.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신부의 기책 사유인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신부의 기책 사유를 회사가 밝히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랑이 밝혀야 돼요. 신랑이 신부가 기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 내용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것도 또 따지고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들어가면 사장님이 이제 다른 회사에 보냈던 프로필이나 이런 게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면 무조건 이 여자 잘못이다라고는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렇지만 그 전에도 계속 파혼을 하자고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파혼을 하는 게요. 신부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혼을 10명을 하면 8에서 9명은 신랑 쪽에서 파혼을 요구를 합니다. 저도 그렇기도 하고 탈리기도 하고 솔직히. 신부 쪽에서 근데 저는 그래요. 신랑이 파혼을 요구를 하든 신부가 파혼을 요구를 하든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안 맞아서 파혼을 하면 요구를 하면 그거는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안 맞는 사람들끼리 억지로 살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에 대한 뭐 사기꾼이다 뭐다 많습니다. 뭐 좀 이런 말 하면 뭐 하시면 저하고 얼굴도 안 본 사람이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뭐냐 하면 이제 뭐 카드라 방금 말씀하셨더니 뭐 아이폰을 사주라 한다든지 나이 많으신 분이 뭐 오면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하대요. 5천만 원 6천만 원 얼마 전에 오신 분 65세세요 65세인데 5천만 원 6천 분 그분이 들어가신다. 사장님 그때는 제가 예전에 나이가 50세 이상 되면요 추가 비용을 2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앴어요. 왜냐 그거 가지고 말들이 있다. 방금 그런 것처럼 근데 왜 그걸 저는 더 받는 게 약간 이유가 있어요. 매칭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받은 지가 벌써 한 2, 3년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사장님한테 추가 비용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왜냐 저는 제가 하면 떳떳하게 거기다가 씁니다. 그리고 아이폰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신부하고 뭐 해가지고 결혼식에, 다만 그 65세 그분도 제가 요즘에 딱 해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50세 이상은 잘 안 하려고는 합니다. 왜냐?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또 사장님처럼 또 괜찮으면 또 괜찮아요. 신부가 일단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사장님. 근데요, 뭐 그때 제 방송을 보신지 모르지만 65세 되시는 분 결국은 뒤로 하다가 못하고 갔어요. 뭐 가시면서 뭐 여기 이 호텔에 있었어요. 이 호텔에 저녁에 먹으면서 하니까 기숙사비, 교육비 뭐 이러니까 신부가 올라오면은 주겠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시라고. 근데 딱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도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그래갖고 신부집에 갔어요. 신부집에 가가지고 내가 신부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걱정이 많았어요. 65세인데 결혼을 4번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저한테 3번 했다고 얘기했으면 처음에는 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똑같이 이제 그 혼인가게 증명서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4번째예요, 요번에. 이게 뭡니까, 사장님? 이러니까 그때 돼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 상담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비자 안 나온다. 왜냐면 5년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 아니에요. 그거 걸리진 않아요. 그 사람, 근데 단 하나 전제적인 그 사람 말이 사실이란 면이에요. 근데 그게 용케 그 사람이 용케 피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부집에 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신부 부모님하고 다 같이 앉은 자리에, 왜냐면 신부가 직장이 좋아요. 신부가 직장이 굿모니. 그러니까 이 신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남자하고 진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는 지금 14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거든요. 신부가 14시간을 일을 합니다. 끝나고 오면 집에서 이제 그 속눈썹 이거 이제 가공하는 일을 또 하더라고요. 신부 입장에서는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걸 그만두고 회사에서 오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신랑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네가 결혼식 할 때까지 내가 유예를 시켜주겠다. 그럼 그 이후에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갔는데 신랑분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는 주위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뭐 부모님 때문에 여자분이 4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국에 초청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여자도 오면은 돈 버는 거는 다 베트남에 보내서 부모님 생활비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분이 조건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여자분이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회사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하겠다는데 이러니까 남자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자분이 키가 너무 적대. 자기가 178인데 여자분이 158 정도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싫대요. 황당하죠, 저는. 그래? 근데 싫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올라오십시오. 아침에 11시쯤 이제 좀 자고. 그러면 기사가 이제 거기도 한 7시간, 8시간 걸리니까. 가고 이러니까. 자고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새벽 때니까 통역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이 신랑이 자꾸 그 여자분 집 주소를 찍어달라고 그러는데요. 따로 만나요. 그래 왜 이러니까. 그래 내가 연락을 해서 왜 집 주소를 왜 물으시냐니까 내 카톡이고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역 뭐 알려주라고. 이거 내가 바보입니까? 알려주지 말고 올라와라 이랬더니 11시 되니까 올라갈 때 되니까 자기 혼자 그 신부 집 찾으러 간다고 갔어요. 그냥 통역하고 11시까지 기다리다가, 왜냐면 저도 여기 일을 봐야 돼. 사장님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딱 그래졌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한국 들어가느냐 하면서 얘한테 이제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보고 나쁜 놈이고, 막 짜고 저짜고 막 한국 가면 가만히 안 놔둔대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돈 안 주고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뭐 추가 비용을 뭐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만요, 카드라는 거는 그냥 카드라예요. 사장님도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사장님 집에 와서 저 옆집에 있는 통닭집 맛있고 싸고 이렇다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하면 사장님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저한테 7천만 원 들었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아세요? 결혼을 해요. 내가 결혼시켰는지 1년도 안 돼 결혼을 하는데 나한테 7천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얼마 받았습니다, 얼마 입금했습니다, 다 있잖아요. 너 내한테 보낸 게 그 당시에 2,600인가 2,700이에요. 안 돼. 네가 나한테 7천만 원 들었으면 네가 신부집에 뭐 한 4천을 준 거냐? 그럼 내 너 신부하고 통화할게. 너거 장인어른하고 내가 아니까 너 장인어른한테서 4천만 원 받았냐고 얘기해 볼 테니까 넌 내한테 준 거, 너거 처가에 준 거 통장 오픈하면 되잖아요. 얼마, 그게 얼마 하면, 몇월 며칠 날 얼마, 저는 다 있으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러라고 7천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쫙딱 얘기하잖아. 예전에는 제가 업체 비용을 2,500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이에요. 2,500 받으면요, 농담이 아니라 3,500에서 4,000 들어갑니다. 신랑이 다 끝나고. 지금 저한테 딱 하고 나면 많이 들어가면 3,000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 2,000에서 2,000.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회사처럼요, 지금도 3,500, 4,000을 받으면서요, 결혼식 비용이고 뭐고 회사에 다 주라 그래요. 회사에서 전해준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고요? 이해가 되신, 아니, 내가 신부집에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여기를 거쳐 여기를 줍니까? 제 사장님한테 신부 용돈도 맞아요. 직접 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때 신부집에 지참금 줄 때 자기한테 다 달라고 그랬고, 저도 그래서 제가 신부한테 받았냐, 회사에 왜 안 줬냐, 의심스러워가지고, 여기서, 물론 뭐, 경비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갈 거를, 회사는 200만 원 받아가 100만 원만 주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비를 따로 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그때 약혼식 할 때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한테 얼마 줬다, 정확하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저네들이 해가지고, 그냥, 제가 왜 물어보니까 그러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를요,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여기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한국에 있는 회사가요, 보통 한 5,000불을 여기 있는 베트남 회사에 주고 결혼식부터 서류까지 다 진행을 해요. 따로따로. 다른 회사예요. 예. 같은 회사 아닙니다. 지사장님하고 사귀는. 그러니까 말은 지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5,000불을 주면요, 계약을 보통 맺을 때 처음에 신랑 들어올 때 2,500불을 받아요. 신부 나갈 때 2,500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00불이 맞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회사가 2,500불만 주고 나머지 2,500불은 신부가 나갈 때 이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안 줍니다, 그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알아서 받아서 챙겨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가 여기 베트남에 신랑이 신부집에 준 지참금을 손을 못 대요. 바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손대냐? 여기 있는 베트남의 현지에 있는 마담이나 통역이 신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뭐 소개비를 뭐 받아가는 경우. 저도 옛날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통역의 고모가 신부한테 좋은 신랑을 소개비를 소개비를 1,000불씩 두 명한테 받았어요. 저희 2,000불씩 신랑들이 있는데 다 돌려줬어요. 왜냐? 이거 왜 받았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화옥 문화라는 게 있어요. 소개해주고 나면 소개비를 좀 받아가요. 근데 좋은 신랑을 소개시켜주면, 근데 그 엄마도 잘못한 게 있죠. 쉽게 말해서, 야, 너 우리 좀 좋은 신랑 소개시켜줘. 그럼 내가 따로 좀 소개비 챙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담들하고 거래를, 제가 마담하고, 여기 신부 마담 거래 아닙니다. 여기 신부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마담이 있으면 그 집에 따라갈 때 마담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서 나만 돈이라도 얼마 더 받아요. 저 사장님 뭐 여기 신부집에서 하루 자도 됩니까? 만약에 저하고 신부집하고 뭔가 있으면 불안하면 그러라고 그럽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가 주무시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사기꾼이라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말립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아니,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사장님 할 때 제일 처음에 카톡 교재 500만 원 할 때 500만 입금하시고 카톡 바로 연결했고,
그러고 나서 소개팅 여행 딱 결정되고 나서 소개팅 여행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다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약서 쓰셨지만 나중에 한국 가시면 중도금 300 보내시면 되고, 작 끝나고 나면 잔금 200 보내시면 되고. 다예요, 이게. 이게 사장님이 바보가 아닌데, 제가 일어나놓고 사장님 중간에, 아니, 사장님 중간에 뭐 이래저래 했으니까 한 500만원 더 보내주십시오. 그럼 사장님 보내겠습니까? 보내줘도 그럼 미친놈도 아니고, 그럼 생각하면 사장님이 여기 신고를 하고 잘 아는데, 미쳤다고. 그럼 여기 신부들도요, 바보 아니거든요. 내가 정상적인 걸 하는데, 뭐 하면, 저도 신부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제일 싫어요. 왜냐? 야, 이 신랑이 좀 이상한 신랑이다. 내가 소개시켜줘 놔놓고 내가 이상한 신랑이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한마디 해요, 신부들한테. 회사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너하고 한 약속을 지키겠니? 이 한마디면, 아니, 그분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왜 네 번째 결혼이냐고. 아니, 사장님 보시라고. 아니, 중간에 그것도 두 번 다 베트남 여자예요.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고 이혼하신 거 저한테 뭐 저가 뭐 틀린 얘기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은 사장님이 얘기지. 그건 내가 알 바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객인데, 왜 나에 대한 험담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사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성분도 고객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하여튼 잘 인연됐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추가 비용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의심을 좀 더 많이 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 지금 한국에 동생도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예전에 있는 투표 내가 했던데, 거기도 내가 소개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결론은 걔가 이제 안 하길 잘했죠.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여기는 맞선 보고 한 달 동안 카톡 교제도 못하게 하고, 그냥 얼굴 잠깐 보고 한 달 있다가 얼굴 봐가 바로 그 다음날 약보시고 알아가는 과정도 없고. 근데 저는 2년차 여기가 오히려 딴 데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상하다가 또 안 맞으면 다른 분도 선택할 수도 있고, 거기는 그런 게 없다. 선택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왜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게 했는데 신랑분들이 번역기가 잘못되고 오해를 해가지고 파혼을 많이 당한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달라요. 회사가 다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여자에 대한 그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여기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모르는데 자꾸 보면 이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연락을 안 하다가 그냥 가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닌 거를 처음에 알면은 요번 달 말에 들어오는 친구가 38이에요. 38인데요. 카톡 교제가 지금 했는 아가씨가 4번째예요. 3번이 다 아웃됐어. 근데 아웃된 게 다 이 남자분이, 한 여자는 별다른 이유 아니에요. 항상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연락이 안 된대요. 이 자기는 이제 혹시 이 여자가 투잡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내한테는 못하지. 그걸 내가 못 알아들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다른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따로 공부를 한대요. 학원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 네가 한번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거를 그 여자가 말한다고 믿고 또 내가 말한다고 믿겠냐고요. 왜?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어요. 두 번째 아가씨는, 첫 번째 아가씨는 뭐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고, 세 번째 아가씨는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오는 날짜까지 이제 비행기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세 번째 아가씨하고 안 맞다고 헤어졌어요. 그게 뭐냐? 이게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 게, 이 아가씨가 핸드폰을, 여기는 핸드폰을 이게 내 거라서 나만 쓰는 핸드폰이 아니라, 보통 시골에 집에 가면 집 전화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신에 집에 보면 엄마, 뭐, 아버지도 잘 핸드폰 없어. 엄마, 딸, 뭐, 이래가지고 한 두세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옆에 조카가
이제 이모잖아요. 결혼식에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니까 이 조카가 그거를 이제 핸드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카톡은 이제 읽었어.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떴으니까 얘가 눌렀던지 얘가 카톡은 읽었는데 일은 없어졌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국말을 해요. 뭘 해요? 이제 뭐 한 6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한 몇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남자는 카톡을 했는데 몇 시간 동안 뭐 읽었다 어쨌다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친구가 그렇대요. 나는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지. 그 신랑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신랑은 그때부터 삔또가 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더 하다가 결국은 신랑이 사장님 더 이상 못하겠으면 깨졌어요. 그러고 지금 아가씨하고 지금 아가씨는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물론 제 입장에서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리고 하니까 매칭이 된 거고 했는데 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맞는 거를 회사가 억지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장님 말 맞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첫 번째, 그 회사 그 여자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연락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베트남 마담이 그렇게 한 거니까 빨리 와서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 아니 이 여자가 사장님하고 화상 통화하고 한 달 동안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돈을 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승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증금처럼 걸어요. 그러면 얘는 거기를 안 가도 돼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매일 맞선을 봐야 돼요. 마담 입장에서는 얘를 빨리 채워야 돈이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상 저희들도 그걸 느끼는 게 해보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건터에 있을 때는 제가 두 분이 화상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숙사에 먼저 입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신부는 먼저 교육을 하니까 그러면 확실히 확 떨어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신부가 카톡을 빨리빨리 대답해요. 왜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신부들이 계속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는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참으면 신랑은 하고 깨지는 게 그래서 많아요.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신부, 지금도 한 명 기숙사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걔는 아침에 눈 뜨면은 회사에서 시키잖아요. 야, 아침에 눈 떴어. 그럼 오빠한테 카톡에, 오빠한테 뭐 연락이 왔어. 그러면 뭐 사장 얘한테 연락이 와도 왜 카톡을 안 보냐 신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신부가 저기 뭐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낯선데 왜 그것도 안 하느냐 하면 이게 제가 신랑 입장으로 가만히 보면요. 차라리 안 되는 거는 한국에 있을 때 안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왜 그거를 신랑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환불을 못 해드린다는 이유예요. 자, 환불을 해줘요? 그러면 깨졌는데 한 이틀, 3일 있다가 보니까 우리 또 연락이 될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녀 관계라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사는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최소한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사장님 뭐 카톡 연결하는데 500만원씩 받으십니까? 한 돈 100만원 받고 해주지 이런. 돈백을 받은 예전에는 200만원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그냥 똑같아요. 200만원 이거는 날려도 돼. 근데 500이라는 돈은 날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 회사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카톡을 뭐 하겠는 거예요. 저는 300만원 약품 걸고 내가 그렇게 오기 이틀 전까지 잔금 700만원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주위에서도 제가 지금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도 이제 혼자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갈라 했는데 그냥 이틀 전까지 제가 잔금 700만원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가씨하고 어차피 대화도 한 것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아니 아가씨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또 엄청 이쁜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사진. 그걸 보고 그냥 좀 몇십 며칠 더 가라 했는데 한 이틀 됐을 때 하고 그 이틀 전에
300만 원에 한 번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나 결혼 안 하겠다, 진행 안 하겠다. 계속 만나가 가게도 잘하고 하면 상인 도움도 많이 되고 자꾸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난 싫다. 그러면 제 쪽에 환불해도 돈이 안 넣어, 아니 환불 돈 안 줘도 된다 그냥. 300만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돈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날까지 뭐 신부는 올라와 있고 그쪽은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참 신부랑 통화 화상 좀 하게 좀 해달라고. 왜 그 신부가 그렇게 예쁘면 더 의심을 한다.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가. 아니 근데 최소한에 얼굴을 좀 알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까지 왜 하냐고. 막상 가니까 진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얼굴이 나오고요. 근데 뭐 그래가 그 다음날 첫날은 인터뷰하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6시에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약혼식 하는 날 보니 도저히 아니라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tes트를 소장한테 이 아가씨 결혼 뭐 하겠다. 너무 아니다 나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약혼식을 하고 부모님 와서 보고 있으니까 약혼식을 하고 끝내려면 약혼식 하고 끝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왜냐면 그래 해야 이제 자기들은 할 돈이 다 했고 이제 돌려줄 돈이 이제 적거든. 그래 이제 막상 약혼식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요 26년을 일하는데 16년을 그런 식으로 어떤 얘기 한 줄 아세요? 사장님 그냥 비행기만 태우세요 그래. 비행기만 태우면요 사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요 아이고 형 동생 형님 동생 하면서요 뭐 여자가 금태 둘렀냐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러 왔어. 근데 A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 B, C가 와가지고 나중에 B, C, D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걸 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가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베트남의 여자들이 뭐 나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두 사람이 살고 못 살고는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사장님 뭐 계시지만 저요 힘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한다는 말이야. 이게 장애인도 있어요. 신부 잘 살아요 해놓고 내가 고맙죠. 근데 그걸 한편 미안해요 나는. 왜냐면 내가 그 신랑이 문제는 아닌데 그 신랑 시어머니가 왜냐면 걔 남자를 내가 2번을 제일 첫 번째 결혼한 데는 한 달도 못 살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내가 혼인무효 받아주고 내가 2번째도 내가 소개시켜주고 내가 결혼을 하면서 내가 그 어머니 모셔가지고 내가 어머니한테 약속받은 게 어머니 이러시면 얘 또 도망간다. 근데 뭐 2번째는 안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8, 6, 9년인데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애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랑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한국 가가지고 4일, 5일 만에 도망간 애도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신부는 너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도망갔냐? 신랑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요. 신랑은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결혼할 때 그 신랑이 그러더라고. 사장님 자기가 쓴 게 한 4,000에서 4,500 정도.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회사에 2,500 줄 때였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신랑은 4,000에서 4,500이라는 돈을 썼으니까 열심히 일을 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한 거고. 신부 입장에서는 한국에 갔는데 신랑이 노는 날도 일하러 집에 오면 자고 일하러 가고 이러니까 도대체 자기를 왜 결혼을 해서 데려온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뭐 야 이건 네 잘못이야 이건 네 잘못이야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신랑이 나중에 신부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러니까 신랑이 그 여자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저리잖아요. 제가 베트남에서도 야 이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랑이 부탁해서 그 어머니를 모르셔요. 이 신부가 집을 나갔는지도.
근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신부가 자해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사진을 보내. 사장님,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신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우리 어머니 충격 받으셔가지고 이러시면 나 한국에서 못 산다. 나 죽어버릴 거다 하면서 우리한테 회사로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신랑한테 그 사진 그대로 보내가지고 더 이상 회사에서는 못 도와주겠다. 여기서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서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몰라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6개월 안에 도망가면 뭐 회사에서 뭐 보증을 내가 뭐 저기 뭐 재결혼을 하는데 50% 근데 내가 그래요. 사장님 죄송하지만요. 50%를 신랑이 주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 50%를 손해를 봅니까? 아니요. 그냥 쉽게 말하면 2천만 원 남을 걸 1,000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그 신랑을 위해 주는 거냐고요. 바보들이지. 저는 요번에 그 제마스를 봤을 때 이 회사에서는 40%만 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40% 내도 한 1,0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40%를 내도 다시 그래가 진행해도 다시 또 약혼식을 하고 또 결혼식 하고 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이 돈이 그 돈이. 회사 측에서 40% 지원을 해준다는데 지원을 해주면 연기비 빼고는 쓰는 돈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만 소개해주는 거예요. 여자만. 그럼 이제 소개시켜주는 거는 또 본인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만 소개시켜주고 비행기표, 숙소, 통역사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2년자하고 또 아가씨분이 그 시점에서 또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재원회가 1,000만 원에 뭐 결혼식 비용 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 뭐 이래저래 들고 쓰는 거는 내 사장님한테 몇십 경기가 보통 얼마 되나 2,000에서 2,500원 겨울냥 여기서 힘들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지금 2년자에서 내가 받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그냥 진행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돈은 똑같아요. 별 차이 없지. 근데 사장님 말대로 결혼식 때 3,000, 4,000달러 보고 했을 때는 비슷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 쪽에서 뭐 10,000달러 하려고 하든지 이래 뭐 오히려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제 그거를 항상 신랑들이 오늘도 이제 신랑 한 명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사장님하고 하루 일찍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랑도 그 사촌 동생이 베트남 여자하고 타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럼 그 업체를 통해서 왜 여자를 선물을 받지? 우리 회사에 오셨냐고. 우리 회사에 오셨냐고. 우리 회사를 한 4년 전부터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년자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자기도 들었대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가 물으면 제보고 사기꾼이라 그런대요. 근데 사기꾼이라는 이유가 자기는 이제 사촌 동생이 타협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야 결혼식 하는데 한 2,000~3,000 불만 들고 결혼식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런데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2,000~3,000 불 가지고는 그 사촌 동생이 그러더래. 2,000~3,000 불 가지고는 형님 그 음식값도 안 돼요. 그리고 니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알았다. 그래서 그 돈 한 500만 원, 600만 원을 따로 장인장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업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 그러면은 그거 따로 보내야 돼. 이거 따로 보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장님 그러면은 결혼식은 뭐 자기는 이래 되니까 상황을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돼야 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 해도 됩니까? 이건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다른 회사에 가니까 아이 사장님 요번에 들어가가지고 약혼식까지는 무조건 올리고 나와야 돼. 이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 돈은 뭐 이렇게 3번, 4번에 나눠서 이렇게 줘도 예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하니까 아니 사장님 들어가기 전에 80% 입금하고 약혼식 끝나고 나와가지고 20% 다 100% 입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사기를 그럼 그러더래요. 뭐 사장님 말 맞따라 캐난 안 왔고 추가 비용이 자꾸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추가 비용 얘기하고, 아니, 벌써 소개팅 여행 오늘 들어올 때 얼마? 입고 마시면 되고, 끝나고 나시면 아가씨 마음에 들면 계약서 작성하시고, 교육비 기숙사비 입고 마시면 돼. 교육비 기숙사비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교육비 기숙사비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보통 다른 회사에서 교육을 하면 2달을 시킵니다. 우리도 2달만 하면 끝나요. 근데 2달 있다가 신부들이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까지 4달, 5달이 신부들이 고향에 있어요. 여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터져요.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 기숙사 갔을 때, 기숙사 사진을 보고, 기숙사를 보고 놀랬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있던 회사는 기숙사비, 그렇지만, 기숙사를 봤는데, 진짜 사람 살 때 아니에요. 네. 돼지우리, 돼지우리. 첫날에 가니까 에어컨도 없고, 이불도 없어. 나한테, 오빠 여기 이불 없냐고 물어봤어. 왜 이불이 없냐? 자기는 이제, 그쪽 사온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 상관없다. 남서던 거 듣기도 싫고, 그래서 그날은 선풍기하고 이불도 없이 기어갔어. 근데 내가 맨 처음에 기숙사 보고, 나 호텔인 줄 알았어. 좀 이따 저녁에 한번 우리 아, 봤어요. 기숙사로. 어제 들었다 왔어. 아, 그래요? 거기 수영장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설 보고, 근데 맨 처음에 물어본 게, 에어컨은 있냐? 할게 있다 그러더라고. 방마다 다 있죠. 나는 그쪽 회사에, 한국도 지금 그렇게 안 더워도 에어컨은 기본적인데, 선풍기를 한 대를 가져가지고 양쪽에서 해가지고. 거기는 제가 갔을 때도, 여기는 통역사분하고, 기사님이 항상 아니면 그때 통역사분하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죠. 택시 불러서 다니죠. 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저희들도 택시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이 겹치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장님,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기 불편합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는 거고, 제일 첫 번째, 제가 이 업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만원, 150만원 기숙사비 받죠? 하루에 한 달에 기숙사비 10만원 주면 돼요.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가 있는데 그냥 방 하나에요. 30명, 40명씩 있습니다. 선풍기 한 대, 2대 가지고 견딥니다. 밥 없어요. 네? 그냥 밥대 놓치면 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햇빛을 못 봐가지고 누렇게 떠고 얼굴에 뭐가 나요. 이 더워 죽겠는데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못 나가요. 내가 처음 이 일을 하고 우리 신부들이 한국에 나가면서 울더라고요. 그때는 기숙사를 한 달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시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서로 땅만에 기숙사에 한 달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부들이 울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오빠 거기 기숙사에 신부들 낳아놨으면 신부들 다 건강해지고, 또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지키는 놈들이 베트남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도 일어납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해요. 저는 우리 기숙사에 신랑분들, 예전에 그런 신랑이 있었어요. 저한테 사장님도 남자인데 기숙사에 들락날락거리면 어떡하냐고. 기숙사에 안 가요. 아예 안 갑니다. 왜냐, 그런 말, 아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고 사기꾼이래요. 근데 사기꾼 아닌 걸 나보고 정명을 하래요. 내가 아닌 걸 어떻게 정명을 해? 왜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신부들이, 사장, 얼마 전에 신랑 하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른 회사에 신부가 있었는데, 서류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베트남 애가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신부를 뒤에 매달고, 영사관을 가고, 성화이부를 가고, 막 그러더래요. 자기는 좀 충격이 들어요. 그럼 여기 애들은 그렇게 왜 나도 그것도 약간 왜 충격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왜 우리 와이프가 그 모르는 남자 뒤에 타가지고 지탱이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휘덕거리면서 자기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는 거죠. 저도 이거 보니까 오토바이 택시 있으면 놀랬다니까. 저는 아예 그런 쪽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를 않고, 왜냐, 그래서 신부들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 왜 저는 교육을요 학교를 안 보내요.
우리 그 선생님이 옵니다. 와가지고 하루에 오전, 오후로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 그것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사장님 하루에 그냥 와서 한 3시간, 4시간 쭉 공부하고 가면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선생님 구한다고. 왜냐? 공부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시간에 그 신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학교를 안 보내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신부들이 학교 가면 공부만 할 거겠죠. 참말한 말씀요. 학교 간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애들 만나고, 학교 간다 그래가서 다른 신랑하고 자기 신랑하고 비교를 합니다. 야, 우리 신랑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야, 요번에 뭐 핸드폰을 뭐 사주고, 야, 우리 신랑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다쳤다고 거짓말해서 가니까 돈을 $1,000를 보내서 이런 얘기하고 자빠졌어요. 저는 그래요. 신부들 이게요, 신부들이요, 우리가 19살, 20살짜리, 본인 신부는 안 그렇지만 이제 19살, 20살짜리예요. 우리 19, 20살 때 생각해 보시겠어요? 철 있습니까? 그럼 또 얼마나 웃기는지, 베트남에 지금 아마 그 친구가 내가 알기로 최고 많이 해요. 내하고 20몇 년 친구예요.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여기서 일을 했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한 달에 거의 한 10몇 명씩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유튜브 방송을 막 합니다. 근데 신랑들이 그 댓글이 진짜 웃깁니다. 뭔지 아세요? 10명을 하면 한 달에 3명 내지 4명이 파토가 나요. 근데 그 파토 나는 이유가 뭐냐? 다 남자분. 왜냐하면 이제 걔는 내가 옛날에 야, 이런 방식으로 해라. 우리는 한 20몇 년 아니까 서로 방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안 봐도 뻔해요. 기숙사에 이제 불시 점검해가지고 애들 이제 휴대폰 쓰고 해가지고 막 통역들이 이제 검사하거든요. 그러고 막 페이스북 이런 거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게 벌써 그렇게 한 지가 그 친구가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한 10명에서 한 3명, 4명이 사고가 생겨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한 3년을 하면 이게 줄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 그 친구 아직까지도 마담하고 있어요. 나름 이제 여기서는, 호치민에서는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마담들이 꼼짝 못해요. 그냥 꼼짝 못한다는 게 별스러운 의미는 아니고, 일단 쟤한테 제일 이쁜 여자를 많이 공급을 해요. 왜냐면 마담 입장에서도 얘가 제일 큰 손님이니까, 이뻐? 그럼 위에서 먼저 가.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괜찮아요, 애들도. 여기 보통, 우리가 보통 호치민에 여기 지금 현재 하루에 만나볼 수 있는 여자들이 한 30명에서 40명 보면, 그 마담이 30명, 40명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마담은 많이 데리고 있어 봐야 10명이에요. 6, 7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마담이 7, 8명이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올 때는 내가 데리고 있는 신부를 줘. 근데 좀 지나면은 내가 내 신부가 다 보여줬어. 그럼 다른 마담이 또 데리고 있는 신부를 그렇게 하죠. 이렇게 보여줘. 그 다음 또 와. 그래서 30명, 옛날에는 50명, 100명을 한 번에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많이 봐야 한 6명 보고 또 한 몇 시간 있다가 오후에 오고 그 다음날 오고 이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한 3, 40명 보면요, 호치민에 볼 신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마담은요, 제가 16년을 마담들하고 거래하다가 딱 안 하고, 저는 지금 내가 직접 모집을 하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담들은요, 일단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냥 이 신부 애기 있고 미혼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신랑이 선택을 했어. 그동안에 그러고 나면 그때 얘기해. 그럼 회사는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그 친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 자, A라는 신부하고 A라는 신랑하고 만나서 A라는 신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부를 기숙사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숙사를 내보내면 이 신부가 다시 소개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신부가 있어. 근데 다른 회사 가면 또 소개를 받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 여자가 이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담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할 거라고는 여기 있는 신부를 여기 있는 마담한테 돌려보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지를 못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쉽게 말하면 내가 A라는 여자를 반품을 하면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준 이제 소개비가 있으면. 근데 마담들이 돈으로 안 돌려줘. 왜냐면 돈도 다 쓰고 없고 이래 되니까 지금 사람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A를 돌려받고 B를 이 남자한테 또 소개를 해요. 근데 이 B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신분면 그 마담이 자체로 걸려야 돼요. 근데 마담이 왜 그러냐? 안 그러죠. 그냥 그러죠. 아니 재수 없으니 요번에 당했어. 들켰으니까 다음에 다른 회사 가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걔가 여기서 약혼식에 저 사장님 보시면도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를 통해서 다른 이제 한국 남자한테는 결혼을 안 하겠지만 뭐 그것도 모르죠. 뭐 다른 회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한국 남자. 그러면 갈 때 그 회사가 전에 몇 달 전에 한국 남자 김모 씨하고 약혼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피랑 피랑 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30% 40%가 계속 그런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신랑들은 뭐라 그러냐? 이 회사는 뭐 일을 진짜 잘한다. 일을 진짜 잘하는 회사 같은데 30% 40% 나오면 안 되죠. 우리 회사는 10%도 안 돼요. 오늘 장시간 고맙고